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꿀.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꿀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 음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꿀은 공복에 먹어야 하나요? 식후가 좋나요? 밤에 먹으면 살찌는 건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몸에서 작용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꿀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보약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괜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 속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드릴게요. 이곳은 백세건강 라운지입니다. 자, 다시 꿀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꿀은 예로부터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위장과 장을 부드럽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꿀, 식사 후에 먹는 꿀, 오후에 피곤할 때 먹는 꿀, 운동 전에 먹는 꿀,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꿀은 몸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꿀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시간이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꿀을 먹어도 되는지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공복에 먹는 꿀은 몸에 부담만 없다면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아침에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만나면 놀라기 쉽습니다. 이럴 때 꿀은 부드럽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아침 무기력감을 줄여주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타서 드시기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을 깨우는 시간인 만큼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식후에 먹는 꿀입니다. 의외로 이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꿀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느끼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느끼할 땐 단 걸 조금 먹으라고 하셨던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꿀은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소화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안의 남은 맛을 정리해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죠. 다만 식후에 드실 때도 양은 많지 않게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과 식후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에서 저녁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눈이 무거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괜히 단 게 당기기 시작하죠. 이럴 때 꿀은 천연 에너지 보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자나 초콜릿 대신 꿀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당분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 처지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당이 급하게 필요할 때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드시는 꿀은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시거나 목이 자주 건조해지는 분들, 저녁이 되면 목이 칼칼해지는 분들께 좋습니다. 따뜻한 꿀차 한 잔은 하루 동안 지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운동 전에 먹는 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 전에 꿀물 한 잔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헬스, 러닝, 등산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 전에 꿀은 금방 쓰일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운동 중간에 기운이 떨어질 때도 꿀은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양만 잘 조절한다면 운동 전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식품입니다. 지금까지는 꿀을 언제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꿀을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꿀은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식품이지만 궁합이 맞는 재료와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가장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신 조합이 레몬과 꿀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관리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감기 예방이나 컨디션 회복에도 좋습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다음은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계절이 바뀔 때 감기를 자주 앓는 분들께 좋습니다. 다만 생강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 꿀이 생강의 자극을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함께 마시기 좋은 차가 됩니다. 대추와 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운이 떨어졌을 때 몸이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꿀을 곁들이면 고소함과 단맛이 어우러진 천연 에너지 간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꿀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의 장은 아직 면역 기능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보툴리누스균 포자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꿀은 천연당이라서 설탕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당은 당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섭취량을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고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두 스푼, 대략 20에서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가루나 벌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드실 때 반드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꿀은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 음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조금만 센스 있게 활용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 라운지에서 한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